안녕하세요. 장호경제학교 장호박사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분 투자율이 한 10% 정도가 넘었던데요. 로봇 관련 주식회사인데 삼성전자가 투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 회사는 주가가 불과 한 3주 사이에 2배 반이 올랐습니다. 3만 원대의 주가가 8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법인이라든지 어떤 개인이 투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가가 있죠. 작년에 그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붙였는데 246억 원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워렌 버핏이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 이러면 그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총 시가총액이 2320조 원, 여기서 28% 660조 원을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한 4조 5조만 팔고 나가도 코스피 시장은 폭락을 해버리죠.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좋게 보고 660조 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산 운용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좋아하는 한국 주식들은 어떤 주식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블랙럭이라는 자산 운용 회사인데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1년 GDP의 5배 이상이 됩니다. 무려 1경 700조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경기가 좀 나빠서 그 운영하는 금액이 좀 줄어서 그렇지 1경이 넘는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어떤 주식을 선호하고 또 어떤 가격대에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블랙락이 2019년 2월 달쯤 매수를 했고 지분율 5% 이상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는 금융감독원 자트란 사이트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억 주 이상 매수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따진다면 12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최고점이 96,800원까지 갔으니까 이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30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30조에서 12조 원을 빼니까 18조 원을 벌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가장 바닷가 그 다음에 고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집한 기간을 보니까 이렇게 가격대가 이렇게 많이 내려갔을 때 이때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한 방에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 이상 팔게 되면 또 공시가 되게 돼 있거든요. 1% 내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이익을 추구를 했겠죠. 우리가 이런 것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저점에 들어왔을 때 박앤세일 구간에서 사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죠. 보통 이렇게 최근에도 이렇게 5만원 선에 왔을 때 이렇게 저점이 조금씩 올라갈 때 사라고 항상 좀 강조를 드렸죠. 그런데 보통 보면 투자자들이 이런 선에서 많이 사죠. 8만원 선 이렇게 해서 샀다가 오랫동안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블랙락을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들도 보면은 매집하는 이 기간에 어떤 돈이 있다 그러면 10조를 투자한다 그러면 바로 10조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저점 구간이 올 때마다 모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어떤 종목이 있냐면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2차 전지 시장이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2020년 8월 달에 5% 이상 지분을 가져갔고요. 지금까지 5%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는 요즘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을 볼 때는 한 5% 정도까지 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기름으로 가는 가솔린차가 95%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95%가 전기차로 바뀐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은 많은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아무래도 미리 가솔린 차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도 좀 가져가야 되겠죠.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해 봐서 알겠지만 그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그때가 순간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폴더폰을 쓰다가 2007년도 8년도쯤에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조금 뭐랍니까, 젊은 층이라든지 좀 기기를 좀 다룰 수 있는, 기기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에서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폴더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기차 시장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카카오는 2021년도 2월 달에 5% 지분을 블랙락이 매수를 했고요. 이때도 보면 매직 기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기간이겠죠. 카카오 좀 하락한 구간에 이렇게 매집을 했다가 본격적인 상승이 할 것이란 걸 생각하고, 그죠? 이건 아주 저점에 잡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적당 기간에 잡아가지고 또 많이 올라갈 때는 매도를 했겠죠. 매도를 하고 1%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하고 현재는 4.15%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이 한 17만원까지 갔었는데 거의 한 4만원, 5만원까지 할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망할 기업이 아니고, 또 외국인들을 또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은 한번 그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쯤 오면은 아마 매수를 많이 하실 거예요. 블랙락을 한번 닮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쭉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분율을 조금 더 올린 것 같아요. 1월 30일 날 또 공시가 났는데요. 5.07%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금융주는 어떻습니까? 하나금융지주 이런 것도 2013년부터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금융주 쪽은 그렇습니다. 뭐 레대 마진도 중요하지만 배당을 좀 중시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코웨이입니다. 코웨이가 작년 11월 달에 공시가 났네요. 369만 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분들이 또 매수하는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코웨이가 뭐 93,000원까지 갔다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 블랙락에서 매수한 시점이 고점에 대해서 한 40% 정도 할인됐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매직 기간은 여기쯤 안 되겠습니까? 여기쯤, 그죠?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한 54,000원, 3,000원 선에서 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박앤세일 된 구간,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아까 말했던 삼성 SDI, 카카오, 삼성전자, 또 코웨이, 이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망할 기업이 아니고 이렇게 큰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정도 왔으면 이런 그 운용사들이 5% 10% 수익을 남기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히스토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2배, 3배, 어떤 기업은 한 10배 정도를 남기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자산 운용사가 종목을 선택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좀 희박합니다. 한 10개 종목을 선택을 하면 하나 정도는 에러가 나도 한 90% 이상은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회사는 KF-21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시험 비행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판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즘 방산 쪽에 굉장히 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이것뿐 아니라 그 에어 모빌리티, 나르는 쪽이라든지 드론 이런 쪽으로 협업을 할 수 있고요. 또 로켓을 사 올리는 이런 그 시스템에서 조금 독보적인 존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항공우주도 보면은 2017년도에 5% 지분을 공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몇 달 지나서 1.5% 정도 지분을 더 내렸습니다. 내렸다가 2018년도에 한 2%가량을 팔고 매도를 하고 지금 4.02%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도 한번 가격대를 보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여기서는 수익을 여기서 조금 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그렇게 내지는 못했다,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제 시작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낮춰진 기업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국민 플랫폼 기업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2016년 9월 달에 이렇게 5% 지분을 매수를 했고요. 여기도 보면 이 구간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구간에 최저가 91,730원까지 왔을 때 2015년 이렇게 매직 구간이 됩니다. 그죠? 165만 주를 매수를 한다. 이 시점 165만 주를 한꺼번에 매수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 10만 주, 5만 주, 20만 주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를 한 겁니다. 그죠? 자, 우리도 어떤 여유 자금에서 투자를 한다.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이럴 때는 1,000만 원을 우리가 흔한 말로 환방에 이렇게 찌르는 것이 아니고 1,000만 원 가운데 한 100만 원씩 또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편한 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뭐 100만 원 정도 분할해서 들어갔는데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기쁨이 있고 또 내려가면 더 싼 단가에 추가로 또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벌었겠죠. 벌었지만 뭐 1% 내에서 지분을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표시는 안 나지만 많은 수익을 챙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3%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이 가격대를 한번 쭉 한번 보시면은, 그죠? 들어갈 만한 가격대이죠. 좋은 가격대입니다. 어디로 뭐 주가는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설사 더 내려갔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속도는 빠르겠죠. 좀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종목을 보면은 호텔 신라가 눈에 보이고요. 그 하나금융지주는 5% 유지하다가 최근에 한 1% 정도 수익을 더 올린 것 같습니다. 지분을 더 늘렸습니다. 이런 걸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삼성전기도 보면은 5% 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NC소프트 이런 것도 눈에 보입니다. 두시안 푸어셀이라든지 뭐 현대해상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뭐 지분을 1% 내에서 늘리고 줄이고 할 때는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5% 정도 수준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 기업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이 났을 때는 그 수익을 같이 향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매수를 해가지고 조바심이 나고 맨날 그 주가창을 내려다보고 휴대폰을 찾고 하면은 본업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자기 본업에 충실한 겁니다. 세계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들도 투자를 할 때 어떻습니까? 차근차근 매수를 해서 수익을 조금씩 실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10분 경제 조금 시간이 3분 정도 늘었지만 여러분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좋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